서울에 제가 살고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에는 아파트만큼 넓은 벚꽃나무가 줄지어 있는 점입니다. 이맘철 동네 주민들은 꽃잎 아래로 걸으면서 무성한 꽃들을 바라보는 것이 한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허드러지게 폈던 그 봄꽃들도 신압으로 다 지고 말았습니다. 앙상하던 나뭇가지들마다 연두빛 실록이 칠해지는 이 계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술은 산동성술 운문진양입니다. 술병이 참 작죠. 앙증맞습니다. 술이 조금 센 분들은 요 한 병을 안전자리에서 톡 털어 넣어도 취기가 오를까 말까 한 그런 용량입니다. 50ml. 저도 병이 이뻐가지고 굳이 요 작은 것을 견지해서 구입했습니다. 운문진양. 운문은 지명입니다. 산 이름입니다. 운문산.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의 산이 있죠. 경상도 청도에 운문산이라고 있죠. 같은 한자입니다. 진양. 진은 묵힐 진자입니다. 오래 묵힌. 양, 술양자, 또 술빚을 양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새기면은 운문에서 나오는 오래 묵힌 술,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냐? 운문산이 산동성입니다. 산동성이 황해 바다 쪽으로 반도가 툭 튀어나와 있죠. 그 반도의 한가운데 도시, 웨이팡이라 그럽니다. 인구 1000만이 넘는 큰 도시입니다. 거기서 서쪽으로 차로 1시간 조금 더 가면은 그 유명한 태산이 나옵니다. 그 아래편이 공자의 고향 곡부입니다. 웨이팡 시내를 벗어나서 조금 달리면은 작은 도시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청주시입니다. 청주시에 있는 대표적인 수레사, 그것이 운문주업입니다. 지금은 이 청주시가 규모가 작아서 웨이팡시의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이 청주가 중심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에.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의 본거지가 바로 이 청주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유서 깊은 도시 산동의 청주, 칭저우입니다. 칭저우시 밖에 교외에 400m가 조금 넘는 산 하나가 있는데 그 산이 바로 운문산입니다. 산세가 웅장하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고 볼거리가 많아요. 도교와 불교의 성지로 이름이 나 있었어요. 중국의 산들이 대부분 그래요. 높은 정상 쪽에 있는 사원들은 다 도교 사원들이요. 우리가 아는 불교 절간들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는 숱한 석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모셔져 있는 불상들만도 270여 개가 된다 그럽니다. 그러나 외지인들한테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은 정상에 이르기 직전 갑자기 그 절벽에 나타나는 거대한 붉은 글씨 하나 때문입니다. 사람이 직접 파일을 새겨서 붉은 색을 칠해놓은 거대 암각서입니다. 글자는 딱 한 글자인데 목숨 숫자입니다. 글씨의 필체가 아주 우원해요. 단정, 운원, 엄격하다. 그래서 현대에 써야 하는 사람들도 이 글씨를 텍스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높은 산에 누가 그렇게 큰 글씨를 왜 새겨놨느냐? 글자 크기가 세로 7.5m, 가로 3.7m라 그럽니다.
이 글자를 처음 새긴 것이 1560년이었습니다. 명나라 탈대 황제 성화제, 즉 헌종 통치 시대였습니다. 옛날에는 이 황제들이 있으면 그 형제들이나 손자 뭐 이런 황위를 계승하지 못하는 이들은 외방에 나가가지고 따로 그 영지를 다스리고 했죠. 그 중에도 세력이 큰 공헌이 많은 이한테는 왕자를 붙여주곤 했습니다. 이 헌종의 7번째 아들이 이 청주 지역을 얻었어요. 그래서 영왕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절 영왕이 죽고 그 아들이 세습을 해서 2대 영왕이 됐어요. 그의 통치 시절이었어요. 지방의 왕이지만 권세는 황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딸린 신하들도 서로가 눈에 잘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다 하고 하겠죠. 이 영왕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은 왕에게 잘 보일까 해가 국리 끝에 사비를 들여서 하인들과 기술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 글자를 새겼다 그러네요. 왕에게 바치는 헌서, 오래 사십시오 하고 바치는 글자.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중국을 배워서 갖고 있어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황제나 뭐 누구한테 장수를 기원하는 뜻에서 산에다가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것을 흔히 수비남산이라 그랬습니다. 수, 목섬이 비교되게 남산만큼 오래 사시도록. 그게 수비남산이라는 겁니다. 요 남산은 중국의 장안, 지금의 서안이죠. 그 장안의 궁성 남쪽에 있는 산입니다. 종남산이라고 했는데 종자를 빼고 흔히 남산이라 그럽니다. 그 장안에서부터 이렇게 장수를 기원하는 글자를 바위에 새겨왔다. 그것을 흉내내가지고 이 산동 지역의 운문산에도 그렇게 새겼던 것입니다. 또 술꾼들로서는 이 청주에서 꼭 한번 들러볼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은 이청조 고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청조가 옛날에 머물렀던 집입니다. 잘 꾸며져 있어요. 정원도 이쁘고. 이청조가 누구냐? 청나라 시대 때 가장 걸출했던 재주와 미모가 뛰어났던 시인입니다. 지금 제남 땅에서는 이 이청조 이름을 딴 청조 빼갈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남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술을 잘 마셨다 그러네요. 아버지는 소동파의 제자가 되는 문인이요. 할아버지는 재상을 지냈던 그런 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재주가 빼어나서 시, 서, 화 모든 것이 능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술맛을 일찍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의 남편도 꽤 이름 있는 문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조정의 당쟁 싸움들 때문에 아버지가 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이청조 부부는 더 이상 서울에 살 수 없다.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고향 제남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이 청주 땅에 거처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청조가 청주에 와서 집을 구해가지고 그 당호, 집 이름을 귀례당이라고 썼어요. 귀례당, 돌아온 집이다. 도연명의 귀거래사가 떠오르죠. 이청조가 참 도연명을 좋아해서요. 그의 시에도 이렇게 도연명의 영향이 많이 배어납니다. 누구보다도 말년은 참으로 비참했죠. 송나라가 멸망하고 남편이 일찍 죽고 온 재산은 다 사기당해서 털리고 가여 다른 남자하고도 조금 살다가 끝내 거기서도 버림받아갖고 쓸쓸한 생애를 마쳤던 시인 이름이 이청조입니다. 기억나는 그녀의 시 한 구절을 소개해 볼까요? 독립파주 황혼 후에 유암향 영수로구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남경에 가 있는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쓴 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제는 황혼 후에 울타리가에서 술을 들이켰더니 이 아침 술 냄새가 옷소매에 가득하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청주 시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현대의 이청조 선발대회 뭐 이런 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시내 끄트머리쯤에 아주 큰 술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운문주읍입니다. 그래서 이 운문주에서는 자기네 술의 문화적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리적인 것, 운문산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역사적 문화인사 이청조와 구양수를 자주 인용합니다. 우리가 배가를 손에 쥐었을 적에는 그 뒤에 있는 간단한 안내 표지판은 꼭 읽어보자 그랬습니다. 요 지금 작은 술은 39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특색인 게 장향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산동성 빼갈에서는 장향이 드뭅니다. 이 술은 일찌감치 산동 빼갈 시장에서 자기네의 어떤 특수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장향을 고집했습니다. 1980년부터 8년간 이 장향술의 개발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무진애를 썼어요. 이 8년 동안 8번이나 자기네 그 전문 기술자들을 마오타이의 모태주 술 회사에 파견해 가지고 그 마오타이 술의 비법들을 전수받곤 그랬습니다. 마오타이 술 회사에서도 이 산동의 운문진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기술 전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90년대에 이르러 가지고 산동 장향 빼갈, 그것이 바로 운문진양으로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흔히 그래서 남쪽에 모태주요, 북쪽에 운문진양이라, 또 운문진양을 작은 마오타이라고도 하고 더 흔한 말로는 북국 독수란 말을 썼어요. 북쪽 지역에서 홀로 빼어나다, 이런 칭송을 듣곤 했습니다. 원료를 보면은요, 유고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 수수가 아니고 찰 수수를 주 원료로 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미 그러면은 찹쌀이죠. 유고량은 찰 수수입니다. 더 윤기 나는 찰지면이 있는 그런 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맥, 미리조, 요건 누룩의 원료고요. 그 다음 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살펴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태법 백주라는 말이 여기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고태법, 액태법, 고액태법 이렇게 있다 그랬죠. 이 고태법은 원료 곡식을 발효시켜서 정육기에 들어갈 때까지 그 본래의 곡식 모습이 깨지지 아니한 고유의 형태를 지닌 채로 발효하고 정유한다. 그렇게 만든 술이 고태법이다 그래서요. 즉 이 술의 제조 과정에서는 따로 물을 넣지 않는다라는 것. 고급 백주를 만들 때 이 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어우, 넘칠라 그러네요. 도수가 약해서 그러나요? 39도인데 너무 순합니다. 제 느낌에는 좀 싱겁다 할 정도로 52도 장향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순하고 부드러운데 뒤늦게 장향이 돌출하네요. 확 하고 그 향이 입안에 가득 차줍니다. 풍만하네요. 마오타이나 낭주에서 느끼던 그런 진함, 무거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가볍고 그러면서 풍만해요. 향이. 이건 장향이구나 라고 웬만한 배갈 마니아들은 알만한 그런 향이 입에서 확 돌아서면서 화하게 해줍니다. 이 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도 구입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술 회사를 찾아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여기도 미리 알리지도 않고 그냥 정문을 들어가서 한국서 왔다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술공장을 좀 둘러보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실에서는 급하게 안쪽에다가 전화를 걸고 그러더니
한 10분도 안 돼 갖고 차 한 대가 정문으로 나오더군요. 중국 술 공장을 둘러보러 다닐 적에 이런 친절을 만나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가서 대강 이야기를 듣고 거기 담당 여직원이 직접 전기차를 운전해 가지고 공장 구역구역을 살펴봤습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한 경우에는 이 회사의 술도 그렇게 좋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여직원이 자랑하던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 회사는 아주 특별한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 있다. 뭐냐 했더니 회사의 직원들 대부분이 혈연 관계다라는 겁니다. 보통 회사에 들어오면은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자녀들이 생기겠죠. 자녀들이 이 회사에 대를 이어서 입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근무하고 그다음 아들이 근무하고 손자가 근무하고 이런 식의 패밀리 위주의 직원 구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백 명의 직원 중에 다들 가족 관계로 이어진 가족 단위의 직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자랑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별로 회사에 대한 애착이 크고 그 애사심이 바탕이 돼 가지고 제품의 질도 점점 더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공장과 공장 사이에 그 넓은 땅들이 있는데 다 밭으로 개간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채소를 키워서 가져가게끔 땅들을 분할해 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운문진양 하면은 그런 친절이 먼저 떠오른다. 산동성 뼈갈이 대부분이 농향형이고 그다음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치마형, 경지주처럼 치마형 술이 발달된 데가 또 산동이죠. 치마, 참깨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이렇게 운문진양 같은 장향형이 있습니다. 때문에 맥주 시장에서 운문진양이 다툴 경쟁자는 많지가 않겠죠. 그러면서 꾸준히 발전해온 술회사가 바로 운문진양이다. 예, 아직도 입안에 남아있는 은은한 이 장향이 좋습니다. 적당한 취기도 향 따라 올라와 주고요. 기회 있을 때 한번 이 산동 장향, 운문진양을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